영미권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학들의 통제를 우리가 교육부에서 통제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방식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기관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생들을 보는 관점, 주관 이런 것들이 학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기도 하고 학생을 뽑을 때 최소한의 요 정도의 점수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미니멈 리퀘어먼트도 학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상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이 학교들에서 공통되게 보는 단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평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언행일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냥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학생이냐, 또는 조금 생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주 오랜 시간을 일관되게 거기에 연관돼 있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했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스텔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학생들이 귀국하거나 각종 국제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를 이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학년을 9월에 시작을 할 때 AP를 듣는다고 하는 것에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AP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수업들을 들어야 하며 학생의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텔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AP는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Advanced Placement, 말 그대로 고교 과정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앞서간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저희가 먼저 들어보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만큼 내가 academically 경쟁력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죠. 대학들이 원하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에서 들을 법한 수업들을 미리 이수를 해서 너희들이 우리 수업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어떤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컬리지 보드라는 기관에서 이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과정들을 개발을 해서 학교들이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고, 스텔라 선생님 같은 경우 고등학생 때 없었죠? 많이 제공하진 않았었죠. 네, 아주 극소수의 AP만 제공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AP를 들을 수가 있죠? 일단은 만약에 학교 자체에서 AP를 많이 제공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너무 무리해서 듣지 않고 학교 커리큘럼을 최대한 맞춰서 학교 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하는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은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역량에 맞춰서 알맞게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형분들이 항상 혼돈에 빠지시는 게 이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자체가 학교 안에서 정식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이라서 여기서 제공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선 또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텔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목들 중에 수강이 제한되는 것들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걸 통해서 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AP라는 것들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얼만큼을 듣고 어떤 걸 들어야 되고 왜 들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박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고교 과정 중에 8개 정도의 AP를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8개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한 학년에 몰아서 듣는 게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은 몇 년에 걸쳐서 이 8개의 과목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일단 하이스쿨 자체가 9학년부터 12학년이니까 대개로 많은 학생들이 9학년 maybe 1개에서 10학년부터 본격적으로 AP를 듣기 때문에 3년, 4년에 걸쳐서 8개의 과목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급작스럽게 영미권 교육으로 바꿔서 10학년부터 다니는 학생도 많고 또 갑자기 11학년부터 다니는 학생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과연 8개 과목을 풀로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많이 제한되죠. 왜냐면
또 학교마다 requirement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AP 과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prerequisite 클래스를 또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학년, 11학년 때 바로 미국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엔터링 하는 친구들은 바로 AP를 듣는 게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찾아봤던 숫자들 그리고 대학들에서 나오는 통계들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다 보니까 AP만 열심히 준비하다가 에세이를 쓸 시기를 놓치고 ECA를 전혀 하지 못하고 SAT 같은 걸 준비하는 시간에 함몰돼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확정짓는 게 뭐죠? 저희는 이제 Major and School Selection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유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화 했다고 보세요? 일단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it needs to make sense. 뭔가 한 가지의 테마를 통해서 쭉 끌고 나가야 하는데 너무 메이저랑 학교에 대한 목표가 없이 그냥 뭔가를 진행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인트레스트랑 타임이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할 수 없어서 애당초 메이저랑 학교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 requirement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effective하고 efficient한 애플리케이션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바이올로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일관되게 교회 활동이라 불리는 extracurricular activity, AP 그리고 실제로 과목을 선이수하는 다양한 노력들 이런 곳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AP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약 4년 동안의 course of reaction을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우리 얘기했는데 AP를 전공을 만약에 결정한 게 A라는 전공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보편적인가요? 저희가 AP를 바라볼 때 약간 core curriculum이 있고 그 다음에 major specific curriculum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core curriculum이라고 말하면 사실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뭐 국, 영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듯이 외국에서도 English, Math, Science 이런 것들은 전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한다고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English Composition 아니면 Literature, Calculus, Chemistry, Bio 뭐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과학을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전공에 알맞은 AP를 선정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컨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마이크로 이컨, 매크로 이컨, 스태티스틱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바이올로지, 뭐 메디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사이언스 쪽에 가까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인 강점을 보여줄 때 꼭 필요한 수업들 결국은 이거는 영어로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연산할 수 있느냐의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수업들을 들을 때는 자신의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수업들을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늦게 영미권 교육으로 전환이 됐을 때 AP를 들어야 되는 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그럼 과연 코어 커리큘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한지 메이저에 연루되어 있는 수업들을 먼저 수강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받았었죠.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답은 잘하는 거를 제일 잘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그 전공과 관련돼 있는 수업을 선택할 때 좀 내가 이거는 좀 도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자신이 공부하는 건 정말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SAT 점수도 잘 나올 것 같고 GPA도 잘 매니지가 되고 있다. 그럼 역설적으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업들을 좀 메이저와 관련되게 조금씩 연결고리를 다져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에 따라서 이 일관되게 무조건 8개 AP를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8개의 수업을 듣는 것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3, 4년 이상의 영미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학생들이 급작스럽게 영미권 교육으로 바꾸게 되면 보통은 영어
코어 리퀘어먼트를 충족하지 못해서 ELL 같은 ESL 코스를 무조건 듣는 이런 게 의무화가 돼 있다든지, 또는 처음에 학점이 너무 높지 않아서 이 친구는 공부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 학교에서 아예 AP를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8개를 듣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적게 듣더라도 조금 짜임새 있고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Know yourself, 너의 자신을 알라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빨리 나 스스로를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의 전공이나 이런 거를 좀 빨리 선정할 수 있는 액션이 취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당장 AP를 레지스트레이션 해야 돼. 그걸 막 급하게 고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체크리스트를 좀 노트에다가 적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캠퍼스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